자, 이제 화면 볼게요. 자, 변수 얘기해 볼 겁니다. 일단 변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바에서 사용하던 변수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 타입을 지정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따로 있다 정도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VAR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LET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const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얘부터 먼저 하고 얘를 배치시켜 놓고 가도록 하죠. 컨스트라고 하는 이 친구, 지금 보시면 이쪽에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컨트롤 클리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건데, 이 에러 내용을 보면 missing initializer in const declaration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자바에서 에러 봤을 때처럼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구글링 가면 결과 나오거든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에러 해결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콘스트로 변수를 선언했는데 너 초기화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콘스트 자바에서 파이널 상수 변수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바에서의 상수 어떤 애였죠?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를 무조건 진행을 했어야만 하고요, 초기화를 한번 진행하면 그 다음에 재할당 같은 거 불가능하고 맨 처음에 초기화했던 상태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파이널이 붙은 상수의 개념. 이거는 자바, 아마 기초 자바 하실 때 나왔던 내용일 거고,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은 딱히 없지만 개념만 들어보셨을 텐데, 얘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초기화를 해버리면 이제 이런 에러는 안 나와요. 이 컨스트 상수로 변수를 만들었는데 초기화를 안 했어, 이거 초기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뭐라고 하고 있던 겁니다. 얘는 딱 그런 특징밖에 없어요. 요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애초에 타입 지정 안 한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문자를 넣어도 문제가 없고 숫자를 넣어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함수 만들 때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const c, 변수 상수로 만드는 변수 c를 만들어 놓고서 펑션, 이 변수가 가지는 값을 함수로 만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값, 뭐 객체, 아니면 이렇게 함수까지도 다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컨스트는 이거 말고는 다른 특징은 없기 때문에 먼저 얘를 했고요. 네, 이 둘이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자, 일단 얘부터 좀 볼게요. 이 var, 이거 베리에이블의 약자거든요. 베리에이블이 변수란 뜻인데, 그 변수를 선언할 때 그냥 var 해놓고 변수명 하면은 변수가 선언이 되는 형태예요. 얘는 자바에서처럼 초기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값을 넣었다,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 밑에서 재할당한다, 가능한 거예요. 한 번 더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변수랑 또 동일하니까 가능합니다. 이거는 얘도 똑같이 가능하고요. 근데 얘는 좀 특별한 친구예요. 얘는 어떻게 특별하냐면, 일단 또 과거로 잠깐 올라가 보자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프론트 영역을 담당하는 이 친구가 초기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쭉 사용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얘는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변수를 만들 때 쓰는 방식. 근데 얘는 특정 버전 이상부터 사용되어 온 새로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변수처럼 쓸 수 있고 재할당도 가능하고 할 텐데 왜 굳이 이런 애를 새로 만들었지? 라는 초점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씩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이 친구는요, 제가 아까 콘솔 로그에다가 이런 거 찍어볼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그 자바에서의 출력문과 동일한 개념. 당연히 30 나와요. 왜냐면 재할당 마지막에 30으로 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원래 10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20 넣겠다 하면 원래 있던 10이 사라지고 20으로 덮어 씌워지는 자바에서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코드가 돌아서 30이 나온 거거든요. 바꿔보면 40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콘솔에 결과가 계속 바뀌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자바로 따지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바에서도 같은 이름의 변수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조건이 있었죠.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동일한 이름의 변수는 사용할 수 없다였어요. 같은 공간.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 이런 개념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과 전역에 대한 개념이 있기는 해요. 자바랑 조금 다르지만 유사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누가 봐도 같은 공간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시 선언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인지되는 건 얘다. 물론 얘가 여기로 올라가 버리면 다시 바뀔 거예요. 여기가 콘솔에 출력되는 이 시점에는 10이 사용이 되는 거고 이 시점에는 40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바에서도 마찬가지. 단 자바에서는 선언이 불가능했지만 얘는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일단 이게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어쨌든 우리가 코드를 써내려가는 입장에서 위에서 이런 애를 만들어서 쓰다가 갑자기 밑에서 변수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이름으로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서 또 써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일단 그 흐름상 내가 사용하는 시점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시점이 불분명하다. 왔다 갔다 좀 해야 된다. 어떻게 돼요? 변수가 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만들어 온 변수 중에 이 이름이 있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꼬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개발자가 꼬이지 않게끔 잘 개발하면 돼요. 누가 신경 쓰는 거예요? 개발자가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자바였다고 보면 자바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러부터 냈잖아요. 에러가 나면 실행 안 하겠죠. 그럼 에러 난데 가서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얘는 안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언어 공부 처음에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 파이썬, C 그리고 자바 이 세 개 중에 뭐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 막 고민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파이썬이 처음 배울 때 쉽다. 얘가 제일 쉬워. 파이썬이 제일 쉬우니까 파이썬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파이썬이 배울 때 쉬워요. 처음 배울 때 되게 쉽습니다. 이유는 제약이 적고 자유로워서. 근데 제약이 적고 자유롭다는 건 내가 공부할 때 편하고 개발할 당시부터는 신경 쓸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제약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해도 에러를 안 보여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처음 배울 때만 쉬워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내 머리로 감당을 해야 돼요. 안 알려주니까. 실제로 실행을 해서 에러가 났을 때 그걸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게 파이썬. C는 약간 결이 좀 다르니까 얘는 객체 지향이 아니니까 자바만 놓고 얘기를 하면 자바 파이썬에 비해서 처음 배울 때 어렵다. 왜? 제약이 많아서. 처음 배울 때 어려워요. 제약이 많아요. 애초에 변수 자체도 데이터 타입 무조건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그 데이터 타입을 어기는 방법 없어요. 절대로 못 어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동 형변화, 자동 오토 캐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상속을 통한 캐스팅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죠. 기초 언어 하실 때. 실제로 제약이 많아서 배울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단 얘기는 개발하기 시작하면 편하다. 왜? 내가 실수한 걸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알려줄 거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수업에서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언어마다 주로 사용되는 그 분야들이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어디에서 제일 많이 써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C는 인베디드, 자바는 웹앱 이쪽에서 많이 써요. 이제 사실 앱은 코틀린으로 거의 완벽히 넘어갔기 때문에
자바를 쓴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 코틀린 자체가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라서 거의 자바랑 같은 결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뭐 물론 파이썬으로 웹앱 못해요? 해요. 장고라고 하는 게 요즘에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 해요. 요즘에 특히 파이썬 가지고 이 장고로 웹을 구현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가능은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렇게 분야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얘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고 우리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OS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고 자바나 파이썬 이 친구들은 애초에 객체지향이잖아요. 둘이 객체지향이에요. 그럼 둘이 상당히 유사한 거 아닌가? 네, 유사합니다. 객체지향이니까. 단 제약 조건이 적고 자유롭기 때문에 빅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뭐 리스트나 뭐 딕셔너리나 이런 데 때려 박아야 돼요. 근데 자바는 타입 정해서 그 타입 아닌 데이터는 못 넣죠. 하나하나 타입 따져가면서 넣어야 돼요.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 없죠. 애초에 타입을 안 정하니까. 그러면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일단 밀어 넣을 수 있고 밀어 넣은 데이터를 까볼 수 있어요. 자바는 안 되니까. 그러면 빅데이터 누가 유리해요? 파이썬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고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파이썬이 유리해지다 보니까 인공지능 쪽도 여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거의 세트니까. 이거는 따로 분리를 시켜서 생각하기도 곤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좀 메리트가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파이썬이 많이 익숙해지고 너도 나도 괜찮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야 내가 이거 장고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웹 개발하면 나쁘지 않을걸? 하고 만들어진 게 장고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웹 개발을 했을 때 꽤나 괜찮은 성능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줘요. 왜냐면 자바는 무거운 언어거든요. 상당히. 자바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아까 제이콜이 무겁다 그랬죠. 자바도 비슷해요. 꽤나 무겁습니다. 얘가. 파이썬은 그거에 비해 가벼워요. 그럼 웹 환경에 이제 우리가 웹을 구축해 놓고 이 웹을 가지고 뭐 수시로 변화도 줘야 되고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복잡한 로직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바보다 파이썬이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쪽이 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언어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쪽으로 또 장고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웹은 자바가 거의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웹 개발을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SI에 취업하면 파이썬 장고 가지고 웹을 만드는 회사는 드물어요. SI는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거의 잡아가지고 합니다. 스크립트는 그러면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굳이 따져보자면 네, 파이썬이랑 유사한 거예요. 타입 안 정하니까. 물론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얘는 또 웃긴 게 이런 것도 돼요. 이거 자바에서 하면은 에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 거냐면 A라는 변수를 만들기 전에 A를 찍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찍혔죠 심지어. 물론 값이 제대로 찍힌 건 아니지만 에러가 나지 않고 undefined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undefined 무슨 뜻이에요? 네. 그것보다는 정의되지 않았다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건데 뭐가 됐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변수를 만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없으면 얘 뭐라 하거든요. 아예 없는 건 뭐라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밑에 있는 건 undefined이 나오고 끝나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하나 아시긴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좀 알면 얘가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 현재 우리가 작성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첫 번째 로드 될 때, 이 로드란 얘기는 이 파일이 읽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읽힐 때, 그 시점에 이 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선언되었던, 만들어졌던 변수들을 다 꼭대기로 불러와요. 파일의 최상단으로 불러와요. 거기서 변수를,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밑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값 넣었네? 초기화했네? 그럼 이제부터 이 공간은 이런 값으로써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 개념이거든요. 호이스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선언되는 시점의 변수가 메모리를 할당받으면서 선언됐다,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이 파일이 읽히는 시점의 꼭대기에서 이미 변수들은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안 하고 undefined 아직 정의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 초기화가 된 적이 없어. 근데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변수는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뭐랄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명확한 거거든요. 장점은 뭐겠어요? 그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에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 음, 아니야 이건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장점이 딱히 없어요. 장점이 별로 없어요. 단점밖에 없습니다. 왜 단점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쓰려고 만들고 값을 초기화한 시점에 얘가 사용이 돼야지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방식대로 가는 건데 얘는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돼버리면 곤란한 거니까 역으로 찾아 들어가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웹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떠한 좀 뭐랄까 옛날 사이트? 무조건 옛날 사이트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문구가 떠 있는 곳을 보신 적이 없나요? 저는 좀 많은데 간혹가다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텍스트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여기에 undefined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네, 사용자가 보는 웹화면에서. 네, 큰 소리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 변수를 화면에 쓴 거예요. 썼는데 이 변수가 이게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아직 초기화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실수한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수정을 하겠지만, 음. 그래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undefined가 이 상황에서만 뜨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undefined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지금 변수를 그러면은 내가 초기화하기 전에 잘못 썼나?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에러라고 하기보다는 이 undefined를 목격했을 때 확인해야 될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단점이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제약이 적기 때문에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은 거고 개발을 끝내고 나서도 유지보수할 때도 신경 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스크립트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얘는 이런 것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변수 A를 만든 이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전역이에요, 지역이에요? 전역이죠. 함수 외부에 있잖아요. 그죠? 함수 내부에 있지 않죠. 그럼 전역이죠. 네,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거 스크립트에서도 포문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문법이 실제로 이래요. 자바랑 이런 기초적인 문법은 거의 유사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면 그냥 1부터 10까지 나오거든요, 아이가. 그죠? 이거 가능해요? 이거는 잠깐 빼고 1부터 9까지 나오는 거죠, 9까지. 똑같이 가능한 건데 자, 제가 이 변수 A를 만드는 과정을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콘솔 로그로 찍을 수 있어요? 자바를 생각해보세요, 자바. 자바에서는 안 되죠. 왜냐면 이 포문이라는 것도 한 일종의 함수 개념이라서 그 포문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들은 그 중괄호를 벗어나는 순간 못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냈던 자바 기준 int i는 뭐 1 이런 식으로 했던 이 i조차도 보면 바깥에서 못 썼잖아요. 그죠? 이거는 얘를 뺄게요. 헷갈리실 거니까. 여기 잘 나오죠?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i도 쓸 수 있어요. 지금 i 출력된 겁니다. i 왜 10이에요? i가 10이 돼야 이거 종료 그 조건을 거짓을 만나서 빠져나올 거니까 i 10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11이 나올 거니까. 그죠? 이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인데 된다란 얘기예요. 웃기죠? 근데 이게 되면 그럼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제가 헬로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a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될까요 이거? 만약에 a 찍으면 얘는 안 돼요. a 못 찾아요. 자, 자바는 포문, 뭐 조건문, 뭐 알문 뭐든 좋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문법 중괄호 안에서 변수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지역 변수였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포문이나 조건문에서 만들어진 변수들은 지역 변수라고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사용이 가능해요. 진짜로 함수 안에 들어가야만 그때 지역 변수가 됩니다. 이 VAR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VAR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얘를 두고 LE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할당 같은 거 얘도 똑같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돼요. 이거 안 되면 변수가 아니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그럼 아까처럼 콘솔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도 그 아까 말한 호이스팅처럼 위로 올라가서 이미 선언될 거니까 그냥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얘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B라는 애를 우리가 초기화하기 전에 액세스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막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호이스팅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위로 올라가서 선언이 되고 언디파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장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장점이 없다. 단점밖에 없다.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얘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그냥 썼던 건데 이제는 특정 버전 이상부터 얘가 보완되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앞으로 얘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VAR보다 더 좋게 만들어진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좋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바스크립트라서 가지게 되는 그 특별한 자바랑 달랐던 그런 개념들을 자바랑 조금 더 유사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건 안 됩니다. 뭐라 해요? 저 already been declare 이미 선언됐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포문을 다시 써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let으로 만들죠. 이거 insert가 눌렸나? let i는 0. 그리고 빼고 여기다가 넣고 이거 빼고 안 되죠. 아까 VAR은 그냥 됐는데 얘는 안 돼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자바 쪽 개념과 조금 더 유사해졌다. 일반적인 언어와 별이 더 가까워졌다.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럼 얘가 편하겠어요? VAR이 편하겠어요? 얘가 편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i도 사용을 못하겠죠. i도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포문은 그렇다 치고 VAR도 안 됐던 이거는 여기다가 B 넣는 거는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자, 이게 LET예요. VAR과 LET의 차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못 찾겠다. 여기로 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 메인 페이지 하나 그릴 때 여기에 있는 이런 JS들 있죠. 이 파일들 다 JS거든요. 이 JS들이 한 번에 쫙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면은 코드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스크립트 코드를. 자, 못 쓰여져 있어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다 쓰여져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코드가 네이버라는 이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찍어낸 스크립트인지 아니면은 뭔가를 불러온 건지 저는 그것까진 몰라요. 이것만 보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깊게 분석하지 않아요. 파악하지 않는데 얘가 불러온 거든 직접 만든 거든 VAR이 어쨌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린 지금 에리티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된다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네이버를 까봐도 지금 VAR밖에 안 보여요. 에리티가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취업했어요. SI로 취업해서 회사를 갔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을 분석해요. 뭐 쓰여져 있겠어요? 네, 에리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그 프로젝트들이 VAR 같은 걸 잘 아예 진짜 안 쓰고 있다면 그냥 이것만 가르쳐 드리고 싶을 정도로 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거 혹은 만들어져 있던 거를 뭐 좀 고쳐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VAR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이제 완전히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라는 개념이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파트를 맡았을 때 그냥 LET를 써도 돼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VAR은 예전부터 쭉 써오던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공부하고 이제 막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신입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생각보다 저것 때문에 많은 게 꼬여요. 확실하게 알고 쓰지 않으면 우리가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꼬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완전히 새로 만든다 하면은 LET를 그냥 쓰시고 그게 아니라 뭐 기존에 있던 거를 약간 수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 결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면 그때는 그냥 따라가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혹여나 LET로 개발을 했는데 스크립트를 짜서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 상사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야 너 왜 LET로 했냐? VAR로 하지 왜 이거 썼어? 너만 왜 특별해?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보다 얘가 좀 더 효율이 좋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를 썼습니다 라고 그냥 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쓰지 마 하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을 이걸로 다 바꾸는 작업이 뭐 그냥 VAR만 찾아서 LET로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 얘가 VAR이라고 하는 그 걔가 갖고 있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을 활용하는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무작정 얘를 바꿔 끼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그냥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새 프로젝트다. 아예 백지부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당당하게 LET를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요 뭐 스크립트 내에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콘스트를 쓰는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배웠던 콘스트 얘를 쓰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응? 아니요. 그건 LET로 그냥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얘는 값을 못 바꾼다라 그랬잖아요. 정해놓으면 못 바꿔요. 근데 왜 얘를 많이 써요? 바꾸지 말라고. 딱 그 이유예요. 바꾸지 말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론 제가 적절한 예시를 보여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뭔가 하나 그 스크립트에 있는 변수 이름 하나 복사해 온 다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undefined 더 있죠. 이거 그냥 여기서 함수 실행시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콘솔 영역에서 그 이 브라우저 상에서 이 콘솔에서는 내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함수나 이런 스크립트 관련된 애들을 불러다가 값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실행시켜 볼 수도 있어요. 인자까지 바꿔가면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떠한 인자들을 받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정해진 루틴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루틴의 인자를 강제로 바꿔서 실행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용자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들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보면 안 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무언가를 정해지지 않은 방식대로 써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수정을 못하게 하려고 컨스트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변수로 활용될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쓴다는 아닌데 이런 거는 적은데 이렇게 만들 때 컨스트로 많이 해요 요즘에. 이거는 SI 웹 개발 쪽에서는 좀 보기 힘든 경우일 텐데 요즘에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할 때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경우긴 한데 서비스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옛날도 아니고 한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그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이렇게 멘토링으로 코드 리뷰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코드 리뷰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학생들이 다 이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은 우리처럼 SI 쪽을 목표로 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친구도 이걸 권유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SI 쪽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느려서 그래요. SI의 개발 시장 여기 이거 하나 씁시다. 개발 시장에서 IT 직군에서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갈 때 SI가 좀 느리게 받아들인다. 이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확확 못 바꿔요. 그걸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바꾸면 바꾸는 대로 그만큼 또 단점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 기술자를 찾기도 힘드니까 SI 쪽은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이제 우리 업체도 그렇고 거의 목표가 비슷한 게 클라이언트는 적은 돈으로 빠르게 완성 그리고 완성했을 때 큰 실수 없게 이걸 원하는 거고 우리는 적은 사람 수로 왜냐면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남겨 먹어야 되니까 사실 개발 IT 업체들의 주 수입원은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수입이 적은 거예요.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우리의 직접 드리는 인건비를. 그래서 사업은 뭐 10명 쓰라고 했지만 우린 그걸 3명으로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SI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남겨 먹게끔 사람을 덜 쓰는데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찍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변화를 한 번에 못 줍니다. 실제로 자바 버전도 보통 이게 몇 년도냐 한 20에서 21년도쯤까지는 자바 7 썼어요. SE7 그리고 22년도 넘어가면서 아마 이게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SE8로 넘어갔어요. 지금 자바 버전 몇 가지 있어요? 19인가 그럴걸요? 아직 8이에요. 그렇게 고버전들이 많이 나왔고 했지만 SI는 거의 8이에요. 이거 아마 여기서 이제 바뀐다고 하면 한 번에 좀 고버전으로 한 번에 올라가긴 할 텐데
여러분들 취업해도 아마 8일걸요? SI는.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톰캣 버전도 제가 일할 당시에 처음엔 7 썼어요. 초기에. 그러다가 중간에 8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톰캣도 아마 11인가 12인가까지 나왔을 겁니다. 저도 아직 안 찾아봐서 몰라요. 버전이 나오는데 안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좋아서가 아닌 것도 있지만 느립니다, 상당히. 이건 SI의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는 웬만하면 LET를 쓰려고 할 건데, 저도 이제 옛날 개발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VAR을 그냥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인지한다면 고치고 갈 건데, 인지를 만약에 못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DIV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많이 늘렸어요. 아유, 너무 많이 늘렸네. 좀만 줄일까? 얘네 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 DIV들이고 너비 높이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보더 준 건데 지금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한 30개가 넘어요. 여기 30줄이 넘었으니까 35개 정도 되겠네요. 아니다, 3번부터 시작했으니까 32개 뭐 이 정도 될 건데, 얘네들 왜 한 줄로 나와요? 너비 100픽셀을 왜 유지 못하죠? 이 DIV의 부모 형태 플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줄바꿈을 안 하게끔 기본값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줄바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렉스 랩 속성의 노랩, 이거는 줄바꿈을 하지 말라니까 그냥 랩을 넣어주면 줄바꿈 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시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건 아니고. 자, 얘네를 좀 지우고 A라는 이름으로 제가 펑션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일단 바닐라 문법으로 접근하는 거 하나 먼저 해볼게요. 이거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하나 보죠. 자, 우리가 지금 써본 게 이거거든요. get element by name, tag na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id 부여한 거 가지고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s가 없죠. 이거 왜 없겠어요? 네, id는 고유값이었으니까 얘는复数개가 나올 수 없다. 제가 코드펜에서는 id가 중복되는 걸 보여드렸긴 했었는데 사실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했었죠. id는 원래 고유값이라 하나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밑에 얘는 뭐겠어요? 클래스 부여한 그 이름 가지고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s 붙어있죠? 클래스는 여러 개한테 똑같이 줄 수 있으니까. 얘는 네임인데 우리가 아직 네임이라고 하는 그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속성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금방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네임 가지고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태그 네임은 우리가 방금 써왔던 거고, 이 밑에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크게 사용할 일 없기도 하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쿼리 셀렉터 비슷한 역할을 해요. 찾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바닐라 JS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ID, 클래스 네임, 네임, 태그 네임 이것만 4개에다가 쿼리 셀렉터까지 5개예요. 그거를 j쿼리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걸로 다 통일이 된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뭘로 가져올지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 통일한 다음에 이 안에 클래스로 가져올 거야? 그럼 점 찍고 아이디로 가져올 거야? 샵 넣어주고 태그로 가져올 거야? 그냥 이 태그 이름 써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관리가 편한 건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DIV를 다 찾아와 그리고 여기 다 봤어요. 이 관리자 변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여기 있는 모든 칸을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전 뭐 해야 돼요? 이거 몇 번 방까지 있어요? 개수 세가지고 방번호 0번부터 해줘야 돼요? 그건 좀 힘들겠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건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는 못 써요. 얘는 문법상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0을 넣으면 로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레드로 다 바꿔요? 이거 방금 자바로 치면 뭐 한 거냐면 배열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 배열 방을 불러내지 않은 다음에 그냥 그 변수 그대로한테 뭔가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 반복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이즈 언제 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나마 효율적인 걸 따져보자면 반복만 돌리면 되죠. 제가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인덱스는 0부터니까 랭스가 여기서 끝났었나? 일단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랭스는 우리가 그 자바 배열에서 쓰는 랭스랑 동일한 거. 얘는 어차피 배열 개체로 들어올 거니까 그죠? 이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자, 버튼을 하나 좀 더 만들게요. 얘는 JS 버튼, 얘는 JQ 버튼. JQ는 jQuery를 말하는 겁니다. 버튼을 위로 좀 옮길까요? 자, JQ 버튼에는 B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펑션 B를 하나 만들어서 펑션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이런 거 가능하다고 했었죠? 펑션 만들어서 그 변수에 넣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만든 펑션의 이름이 B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여기는 jQuery 문법 써볼 겁니다. 사실 지금 함수 영역이 나뉘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 써도 되긴 해요. 상관은 없어요. 얘는 그리드로 합시다. 자, JS 버튼 아까 만들었던 거 레드, JQ는 그린. 누가 더 편해요? 얘가 훨씬 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변수에 한번 담아서 쓸래 그냥 쓸래 이거예요. 찾아와서 바로 쓰는 거. 근데 이게 물론 좀 다르긴 하다. jQuery는 이런 식으로도 실제로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한 번, 두 번, 뭐 간단하게 한두 번만 불러내면 이렇게 많이 쓰고
좀 반복적으로 불러낸 거 가지고 작업을 여러 개 해야 돼? 그럼 보통 변수에 담아서 쓰면 그게 더 편하겠죠? 매번 달러 이거 안 써줘도 되는 거니까. 상황 따라 가는 건데, 일단 jQuery의 편리함, 그리고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함수를 만들고 실행시켜 볼게요. 함수를 만드는 방식이 좀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JQ2 버튼에는 onClick이라는 애를 뺐죠? 아,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 onClick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속성은 해당 태그가 클릭되면 어떤 일을 할 건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함수 실행해줘 라고 우리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스크립트에 있는 A 함수가 실행이 된다 이건 거고, 얘는 클릭되면 B 함수 실행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뺐죠? 이런 거 없어요. onClick.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선택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해볼게요. 클래스 C를 넣었습니다. 자, 이것도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는 아예 내가 지금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친구를 골라서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함수를 만들 때 클릭을 스크립트에 그냥 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속성이고요. 여기에 있는 건 메서드입니다. 스크립트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이거 jQuery 문법으로 쓸 수 있는. 여기서 이거는 그냥 똑같이 이거 가져옵시다. 그럼 JQ2 버튼 눌렀을 때 어쨌든 얘네가 골드가 되면 되는 건데 문제 없죠?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함수를 만드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 거고 골고루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메서드들은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메서드 엄청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거는 제가 이거 스크립트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배우고 다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쓰면서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또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이에요. 한 번에 머리에 다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방금 써본 게 이거 클릭, 이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많고요. 여기에 온이 없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JQ2 똑같죠? 하는 일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온도 비슷해요. 이벤트 메서드랑 비슷한 결인데 조금 달라요. 근데 얘는 이제 내가 이 친구를 가지고 뭘 할 건데 난 클릭 발생시킬 거고 그 클릭했을 때 이러한 함수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바도 물론 그랬겠지만 좀 더 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계속 구글링을 해 가면서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런 것도 하나만 더 라스트로 보여드리죠. 이거 좀 줄여놓고. 지금 제가 A 함수 실행시키라고 onClick을 div 태그에 넣었죠. 그러니까 이 onClick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버튼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div를 클릭했어요. 다시 초기화시켜놓고 얘를 클릭했어요. 여기 안 먹어요. 클릭 안 걸어놨으니까 얘를 클릭할 건데 먹는다라는 거죠. 태그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사용한 이 방식, 아니 이 방식 이런 거 똑같이 이런 거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좀 열어드릴 겁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